지난 조찬 모임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새로 회원을 또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규 법인 회원 소개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의 박준현 대표이사 사장님, 그리고 신규 회원, 개인 회원으로는 구영훈 롯데경영경제연구소 자문위원님, 권기욱 태림종합건설 대표이사님, 김병일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 대표이사님, 김유성 한화그룹 상임고문님, 김진호 동아경제신문사 회장님, 송석진 한국광물자원공사 상임이사님, 이종호 주식회사 KT캐피탈 대표이사님, 정구호 미러드 브라운 리서치 회장님, 최기남 전지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님 등입니다. 이렇게 새로 회원이 되신 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계미래포럼 프로그램 안내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4월부터는 아침 시간을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월 두 번째 수요일 저녁에 미래 희망 콘서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콘서트는 4월 14일 이영탁 세계미래포럼 이사장께서 새로운 미래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계미래포럼 회원님들은 무료로 참석하실 수가 있겠고, 비회원님들도 아주 작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또 강연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세계미래포럼은 2010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좀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려고 여러 가지 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세계미래포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영상 순서인데요. 여러분들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얼만큼 평소에 생각하고 계십니까? 갈수록 빨라지는 이 미래 변화 속도에 맞춰서 지금 우리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이런 모범적인 관행, 모방적인 관행이나 단기 성과나 업적 위주의 사고만 내지 않는지, 아니면 현실 위주 또는 과거지향적으로 흐르지는 않는지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미래에 대한 지식은 하루가 다르게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수많은 지식 속에 양질의 미래의 지식만을 엄선해서 미래에 제때 전달함으로써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세계 미래 포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준비한 동영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당신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불확실한 미래, 갈수록 빨라지는 미래 변화 속도에 비해 지금 우리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모방적 관행,
단기 성과나 업적 위주의 사고, 현실 안주 또는 과거 지향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래와 후진국인 우리는 개인, 기업, 국가 모두 미래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절실합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창조하십시오. 미래지향적인 사고만이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습니다. (2050년) 세계 인구는 92억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한국은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젊은 층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엄청난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10년 후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어의 법칙에 따르면 반도체 집적 회로의 용량이 2배로 증가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1년 6개월. 2040년이 되면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무한대에 이르는 싱귤레러티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인간은 트랜스 휴먼의 과정을 넘어 포스트 휴먼의 단계에 이르러 불로불사의 경지에 다다를 것입니다. 불과 30년 후에 펼쳐지게 될 현실입니다. 인터넷의 발전과 보급의 확대는 지식의 개념과 교육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교과서는 사라지고 교사는 헬퍼 혹은 멘토 정도의 역할로 변화할 것입니다. 공간의 개념 또한 무의미해져 학교라는 장소적 개념도 변화를 요구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한 학생들은 집단 지성의 기초를 이루고 그들은 단순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멈추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까지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기업의 책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책임을 넘어 사회적 책임, 환경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자는 공정무역이 그 한계입니다.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경영은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는 디지털 격차가 사라짐에 따라 교육 격차도 사라지고 그에 따라 소득 격차도 사라집니다. 물질 만능주의에서 정신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사회로 변화됩니다. 문자 시대의 종말이 다가오고 인간이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옵니다. 인간 수명의 연장과 함께 일부 일처제도 옛말이 될 것입니다. 사생활 보호나 익명성이란 단어도 미래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사이버 나우라는 안경이나 옷을 입고 가상과 현실의 구분이 무의미한 공간 속에서 당신이 꿈꾸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래는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지식은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미래 포럼은 양질의 미래 지식을 엄선하여 제때에 전달함으로써 개인과 기업, 정부가 미래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장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세계 미래 포럼은 대한민국이 미래지향적인 사회로 변화 발전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미래 경영 콘서트, 미래 경영 CEO 과정, 중소기업 CEO 미래 경영 과정, 나아가
미래 관련 컨설팅 등을 통해 그 꿈에 한 발 더 다가서고자 합니다. 내 자신의 미래, 그리고 내 가족의 미래, 또는 내 직장의 미래, 이런 것들이 곧 나의 미래입니다. 이처럼 미래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정성 들여 갖고 나가야지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각자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성공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더 큰 미래를 위해 세계 미래 포럼이 함께하겠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미리 준비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풍요와 행복을 선물할 것입니다. 세계로 미래로 세계 미래 포럼이 당신의 날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미래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 미래 산책에서는 이영탁 이사장님께서 물의 미래라는 주제로 미래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이영탁 이사장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어제가 바로 물의 날이었습니다. 이거 유엔이 제정한 날이더만요.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물의 소중함을, 물의 미래를 다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물은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H2O 아니겠습니까? 이 산소와 수소의 결합이지요. 그죠? 지구 표면의 4분의 3이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도 대부분이 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만은 이 책을 중심으로, 꼭 이 책만 하는 건 아니에요. 책을 중심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세 가지 꼽는다면은 음식과 물과 공기, 이렇게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오른쪽부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숨을 쉬지 않고는 3분을 견디기 힘들다. 숨을 쉬지 않고는. 근데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사흘을 넘기기가 힘들고, 음식을 먹지 않고는 3주를 넘기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때 음식보다 더 소중한 게 물이 아니냐. 그죠? 물보다 더 소중한 게 공기. 공기 없으면 금방 우리가 뭐 살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소중한 물이다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전부 이 강을 끼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입니다. 이 4대 문명은 전부 북반부에 있고 강을 끼고 있고, 그리고 여기 강수량이 많고 주변에 땅이 비옥했답니다. 지금은 저 중에 일부는 사막화되어 있지만은 저 당시에는 아주 그 비옥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강우량이 많고 해서 저기서 식량이 많이 나왔다고들 합니다. 어쨌든 4대 문명의 발상지가 공이 물을 끼고 있다, 강을 끼고 있다, 물과 가까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고요. 근데 이렇게 소중한 물에 대해서 그냥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과거에는 이 물은 공짜였습니다. 그죠? 봉이, 김선달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물은 공짜였습니다. 오죽하고 이 사람이 대동강물을 값을 돈을 받고 팔아먹는 이런 엉뚱하면서도 재치가 넘치면서도 사기꾼 비슷하면서도 이렇게 어떻게 그 공짜 물을 팔아먹느냐, 우리 이렇게 과거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은 갈수록 물이 비싸지고 있고, 앞으로는 돈을 주고도 못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종교나 민족이나 국가는 막말로, 참 좀 말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옮기는 겁니다. 제가 자작을 한 건 아니고 종교, 민족, 국가 같은 것도 없어서 살지만은 물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그런 얘기도 있고 식량이나 오일은 기름은 없으면은 대체제라도 있지만 물은 대체제도 없다. 그죠? 식량이나 기름은 대체제라도 있지만 물은 대체제도 없다. 이렇게 하는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물에 대해서 우리가 물을 홀대를 하고 있습니다. 홀대한다는 것은 과소비하거나 그걸 오염을 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 물은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 오염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물 문제를 앞으로 해결하는 사람은 2개의 노벨상을 받을 것이다. 노벨 평화상과 노벨 과학상, 2개의 평화상을 노벨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에 나온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물에 대해서 2가지 잘못된 선호 사상이 있다. 첫째는 가시적인 것을 선호한다. 이게 뭐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해결책. 예를 들면은 뭐 댐 건설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돈 많이 들여가지고 댐 건설하기 위해서 기공식 거창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데는 우리가 아주 잘 하면서 정작 돈 적게 들고 효과가 더 많은 물을 제작하거나 재활용하거나 하는 이런 쪽으로는 소홀히 한다. 가시적인 것을 선호하는 그 미국도 우리하고 이 사람은 불란서 사람입니다만은 하여튼 서양이나 우리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물을 제가 여기다 차마 쓰기가 못해가지고 X로 했는데 물을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똥보다가 선호한다. 그 얘기는 이 상수도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하수도 쪽으로는 소홀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것도 우리네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에 대한 인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1세기의 물은 권력이다. 이 물을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이런 말이 있고 또 20세기가 석유 전쟁의 시대였다면은 21세기는 물의 전쟁의 시대다. 세계 인구의 40%가 250개 강 유역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생선 초밥이 아프리카에 물을 고갈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초밥 맛있게 만들어 먹기 위해서 참치튀기, 참치초밥 먹기 위해서 아프리카 근처에 가가지고 저인망 어선으로 그 일대의 그 어족 자원들을 아주 고갈시키고 있답니다. 다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낙후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현지 주민들은 자기 의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업 자체의 기반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나 프로테인, 단백질은 섭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륙으로 들어와가지고 소를 키우고 염소를 키워서 단백질을 섭취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 키우고 염소 키우다 보니까 이건 물이 많이 들거든요. 물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수질 오염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축산업이. 그래가지고 이 일본 사람들이 생선 초밥을 좋아하는 바람에 아프리카의 물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재미있기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보았습니다. 정말 굶어 죽을 것인가 목말라 죽을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는 챕터도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이 작물, 식량 이런 거를 재배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물을 적게 소요되도록 하느냐, 물을 적게 쓰도록 하느냐. 그렇게 물을 적게 쓰면은 사시사철 비가 안 오는 계절에도 작물이 자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식량 문제도 해결하고 물 문제도 해결할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을 것인가, 목말라 죽을 것인가. 둘을 동시에 다 해결하는 길은 물을 적게 먹는 방법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던 미랄랄 조지 워싱턴대 교수님의 미래 기술 혁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랄라 교수님은 기술의 변화와 새로운 기술에 만들어낼 시장의 크기 그리고 상용화 시기를 예측하는 테크캐스트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온라인 사이트는 전 세계 100명의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기술의 변화를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세상을 놀라게 하는 기술이 딱 등장을 하게 되면 이들은 이 기술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창출할 시장의 규모 또 아니면 실현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예측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난 15년 동안에 끊임없이 연구를 한 결과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리고 매우 오차가 아주 적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는 유료화를 시작을 하셨는데 첫 번째 고객이 우리 한국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세계를 움직이는 미래학자 100인에 올라와 계시고 포춘 500대 기업의 조언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미랄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Hello and 반갑습니다. It's a great pleasure.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삶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 아폴로 프로그램의 항공우주 엔지니어로도 참여를 하면서 실리콘밸리에서도 일한 적이 있고요. 또 공군 장교로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한 15년 전에 제가 그 소위 말하는 기술적인 혁신의 그 첫 번째 웨이브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흥 기술이 어떤 게 그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은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저희 그 Academy of Science Engineering이라는 그 교육기관에서 저희 시스템을 세계 최고 세계 시스템 중에 하나로 선정을 했고요. 오늘날 인터넷에서 테크놀로지 포캐스트라는 검색을 하시면은요, 테크캐스트가 4,500만 건의 히트 중에서 1위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지식을, 그러니까 100명의 전문가들의 지식을 한 군데서 풀링을 해서 모든 분야에 대한 기술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70여 개의 테크놀로지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몇 가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10년 주기로 시나리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테크놀로지, 기술이야말로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원천이 될 텐데요. 이러한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큰 변화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줄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메가 크라이시스, 즉 여러 가지 위협들, 기후변화, 에너지 부족, 환경 악화, 그 대량 살상 무기, 테러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요. 일단 저는 발표를 하겠지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저한테 바로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쌍방향의 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is is the research method. 이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구 방법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답변,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에 대한 가능한 최고의 답변이라고 여기에 표현을 했는데요. 저희가 스캐닝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인터넷, 인터뷰, 언론, 이 모든 것에서 파악한 정보를 스캐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주 신중하게 모든 기술을 분석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 분석 단계인데 그렇게 분석 단계를 거치면서 한 30-40%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확실성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언제든지 불확실성은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여기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이 그 분석 정보를 본든 다음에 자신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제시를 해줍니다. 세 가지 중요한 포캐스트 중에서 이 각각의 기술이 메인스트림 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은 해는 언제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집하게 됩니다. 이미 일부 기술이 메인스트림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제공은 되고 있다. 그러면은 메인스트림이 앞으로 30% 도입이 되는 것을 저희가 주류 기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은 S 곡선을 따라서 성장하게 됩니다. This first inflection point.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반환점,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약하게 되는 시점을 예측을 해봅니다. DVD가 이제는 메인스트림 기술이 되었고요. 블루레이는 아직까지 메인스트림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30% 도입률이 달성이 됐을 때, 물론 또 이렇게 기술마다 그 도입률이 다르긴 하지만은요, 저희는 주류화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결과를 가져다가 분석에 다시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듣고 전문가들이 이걸 간과하셨네요.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해주면은요, 전문가들도 집단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의견의 일치, 집단적인 평가가 이렇게 개선이 되고 정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한 30% 정도의 불확실성이 남게 됩니다. 모든 예측은 완벽할 수가 없고 어느 정도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확실성이 30%다. 그럼 굉장히 훌륭한 예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은 그 의사결정자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론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지요?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다고요? 네, 이것은 저희가 예측한 결과를 서머리를 해놓은 것인데요. 70여 개의 기술들을 7개의 분야로 분류했고요. 에너지, 환경, 정보통신기술, 전자상거래, 제조, 로봇, 의학, 바이오지네틱스, 교통, 우주 분야로 나눠보았습니다. 이렇게 색상이 코팅이 되어 있는데요. 모든 분야마다 저희가 색상을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 수직축이 왼쪽에 나와 있는데요. 수직축은 이러한 각각의 기술들이 주류화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시기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예측을 해보면서 얻을 수 있는 결론 중에 하나가 기술혁명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다 돌파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돌파구를 통해서 앞으로 10년 안에 굉장히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 차트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지요? 그럼 저는 왜 이러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로 돌이켜봤을 때 이러한 변화가 지금만 있는 것인지, 과거에도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철도도 굉장히 큰 혁명이었고요. 라디오도 처음에는 굉장히 큰 혁명이었습니다. 이번 변화가 과거 변화와 왜 다를까요? 다른 이유는 정보와 지식, 기술이 도입이 됐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 그리고 또 전자상거래, 지식경제, IT, 이 모든 것들이 결합을 해서 지식을 증가시켜줍니다.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지식이 높아지는 걸 경험할 수가 있고요. 지식이 더욱 더 많이 습득되게 됩니다. 모든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더 많은 수준의 지식이 습득되기 때문에 과학자들, 공학자들, 기업가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고, 이 모든 사람들이 더 빠르게,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식이 높아지면 혁신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은 기업의 임원들이 지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야말로 모든 창의성의 원천이고 모든 혁신, 생산성 증가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혁신은 또 IT 시스템을 개선시켜줍니다. 그래서 지식의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IT 시스템이 지식을 높여주고, 지식은 혁신을 높여주고, 혁신은 IT 시스템을 개선시켜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에 저희가 당면한 변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과 혁신의 힘을 과거보다 우리가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차트가 저희가 다루고 있는 필드 중에 하나인데, 에너지와 환경입니다. 여기에도 초록색으로 그 색상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는 물방울 차트를 좋아합니다. 이 차트야말로 저희 데이터의 세 가지 측면을 잘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수평축은 연도입니다. 이 기술이 메인스트림화될 수 있는 연도고요. 또 이 수직축을 봐주시면은요. 수직축은 자신감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문가들의 신뢰감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동그라미, 물방울의 크기는 경제적 시장의 규모를 예측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차트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차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면은요. 여기서 신뢰도가
미래로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개의 동그라미가 이 위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글로벌 워밍과 이 비즈니스입니다. 지구온난화와 전자상거래는 아주 가까운 미래의 현실화가 될 것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은요, 전 국가들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를 앞으로 3, 4년 동안 안에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녹색 비즈니스, 여러분의 기업과 같은 기업들이 그 전체 30%의 기업들이 아주 심각하게 녹색 비즈니스에 진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라고 할 수가 있고, 중간에 굉장히 큰 동그라미 하나가 있습니다. 대체 에너지입니다. 대체 에너지도 굉장히 큰 동그라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언급을 할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예측하기에 현재 수준의 대체 에너지가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16%를 현재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풍력, 지열 다 합해서요. 태양열. 그런데 앞으로 이 대체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25년에는 30%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즉, 비탄소의 에너지가 그만큼 확대될 거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있으십니까? 코멘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열, 풍열, 바이오매스가 지금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앞으로 청정석탄 기술, 이 청정석탄 기술도 유명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태양열 에너지가 앞으로 그 거의 석유랑 비슷한 수준에 3, 4년 안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태양열 에너지가 그때부터 태양광, 태양열 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 전기 발전도 태양열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존을 통해서, 에너지 보존을 통해서도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소비하는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에너지원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것이고, 원자력도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지역은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규제 완화가 더욱더 일어나면서 디스트리뷰트된 스마트 그리드가 많이 도입이 되면서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 앞으로 페일리어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또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성장률입니다. 그 30에서 50% 정도 연간 성장을 하게 될 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의 법칙과 비슷합니다. 무엇의 법칙은 정보통신 기술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예측한 것인데, 1년 반이나 2년 만에 그 정보통신 기술이 2배로 성장한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앞으로 대체 에너지, 그린 기술에 있어서도 그만큼의 성장이 예측이 될 만큼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이 저희가 예측하는 바인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전 세계 에너지 사용의 30%가 앞으로 대체 에너지로 충족이 될 것입니다. 2020년이나 2021년 정도가 되면 그렇게 될 텐데요. 그 에너지원으로 별로 이렇게 배분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지요? 이것이 또 미래의 신기술 분야에 대한 동그라미 차트인데요. 여기에서 또 몇 가지를 제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선, 와이어리스가 맨 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동그란 굉장히 큰 동그라미입니다. 지금 와이어리스가 30%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메인스트림이 되었습니다. 기술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저희가 저희 예측한 부분의 정확성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 정보를 가져다가 저희가 과거에 예측한 것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예측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3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술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3년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쯤에 끝에 와 있는 기술들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2세대,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상현실, 옵티컬 컴퓨팅, 퀀텀 컴퓨팅, 바이오 컴퓨팅, 소위 말하는 그 두뇌의 힘이죠. 서트 파워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세계를 바꿔 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의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인공지능 모든 것들이 다 인텔리전트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에서부터 여러분의 주택, 가상 지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버추얼 어시스턴스를 받아서 모든 사물을 다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앞으로 10년에서 12년이 되면 이것이 다 가능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률이 나와 있는데 93년에는 10억 달러, 그리고 2002년에는 120억 달러, 2007년에는 210억 달러짜리 시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모델, 그 MIT의 키스맷 등등, 그리고 또 음성 인식이라든지 로봇 기술, 컴퓨터 게임, 그리고 IBM의 오토노미 컴퓨팅 프로그램, 그 컴퓨터가 스스로 그 돌리면서 자신을 준비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DARPA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어드밴스드 미국의 국방성에서 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요. 스마트 컴퓨터를 개발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5개의 로봇 그 차량이 성공적으로 그 도심에서의 시험 운전을 끝냈습니다. 앞으로 20년 안에 자동화된 로봇 차량이 도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동차가 그 도심 지역에서 뭐 이렇게 대부분의 스톱도 해야 되고 보행자도 주시를 해야 되는데요. 5개의 차량이 성공적으로 도심 운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싱귤레리티에 대해서 그리고 래피드 액셀러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예측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따르면은 그 사람은 컴퓨터 파워의 외삽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1,000짜리의 PC가 인간 두뇌의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1,000짜리 PC가 인간 두뇌의 컴퓨팅 파워를 갖추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추가적으로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훌륭한 인공지능이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인간의 과제를 대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0년 안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일들이 GPS 내비게이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GPS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까지 가는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음성인식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음성인식은 거의 기술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훌륭한 기술 수준이면 아직까지 주류가 되지는 못했고요. 뭐 언어 번역, 통역 이런 것도 버추얼 어시스턴스 중에 하나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PC에다가 설치를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다큐멘트 또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비서가 해주는 것처럼 실제로 가상 비서가 해주는 것이죠. 누구한테 뭐 미팅을 좀 만들어 달라, 조직을 해달라라고 그 부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은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그 인공지능이 앞으로 2021년이 되면 반복적인 정신적인 노동의 작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보틱스도 있는데요. 시모프라는 로봇입니다. 아주 훌륭한 로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로봇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현실화될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통역, 그리고 또 사람의 얼굴 표정만 보고도 그 감정을 읽어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비언어적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스처와 또 얼굴 표정을 읽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로봇이 이것을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이 이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을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로드니 브룩스가 한 커멘트가 있는데요. MIT의 사람이 했습니다. 이 로봇은 이제 PC,
1975년에 PC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PC에 대해서 1975년에 생각이 나시나요? PC가 이제 퍼스널 컴퓨터로 이제 개인용 PC가 있을 것이다, 컴퓨터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70년대에 그런 예측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억대의 PC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피스 모든 사무실에 이런 다목적 로봇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비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봇과 함께 작업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제가 가상 로봇을 이용을 해서 트레인 시스템의 엠트랙에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되고 있습니다. 줄리라는 로봇을 가지고 이제 제가 엠트랙에 예매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섹시한 목소리의 이 로봇과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약을 받고요. 그리고 거래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로봇에다가 좀 어색했지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전화 끊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봇과 대화하는 법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법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지능적인 자동차 이것은 이미 지금 도래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이나 충돌 방지, 그 다음에 이제 전자 통행료 징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가 운전되는 그런 자동차도 나왔고요. 그리고 대만에서는 이것이 이제 1조 달러를 넘어가는 차기 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 혁명에 있어서 많은 기회를 생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재미있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주 여행, 우주 관광이죠.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이런 것을 우리 포캐스트의 예측에다 포함시키는 것이 좀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가 될 것입니다. 리처드 브랜슨 버추얼 에어라인스의 리처드 브랜슨이 버진 갈랙틱이라는 것을 산업을 출발시켰습니다. 그래서 관광 우주선을 올해 아니면 내년에 출범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켓쉽이 지금 테스트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FAA에서 이미 이것을 다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안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주 관광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우주선이 한 20명에서 30명의 관광객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게 될 것입니다. 2014년, 앞으로 4년 만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업 항공 여행과 마찬가지로 상업 우주 여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정말 흥미롭고 우리를 흥분시키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테크캐스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이 지구가 우리 세계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한 15년, 20년 동안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당면하게 될 것인데요. 에너지 수요, 그리고 기후 변화,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화, 그리고 경제 질서 파괴, 월스트리트 2008년에 있었던 월스트리트 붕괴, 그리고 테러 이런 것들이 큰 위기이자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GDP가 앞으로 10년 동안 2배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는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세대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들입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여기 4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내는데요. 재앙으로 쇠퇴하는 것과 그다음에 좌충우돌 하면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과 좌충우돌 하면서 어쨌든 위기에 대처하는 것, 그다음에 성숙해지는 것, 이 4가지 시나리오를 저희가 생각해내는데요. 재앙으로 쇠퇴하는 것이 확률이 25% 정도입니다. 정말 재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가 이런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응하는 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지구 온난화나 해수면 상승이나 그다음에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나 아니면은 경제 불황 이런 것에 대처하는 데 실패하면서 문명이 아예 붕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시나리오가 인류가 좌충우돌하면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확률이 한 3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재앙은 있지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합해서 60%의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재앙이 도래하는 것이 60%의 확률인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지구가 그리고 인류가 이제 성숙하게 대처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구가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에 대응하고 또 우리의 역량을 발휘하고 또 기술을 선용함으로써 그리고 정치적 의지를 발휘함으로써 인류 문명이 지금 당면한 이 위기에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가능한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포캐스트의 모든 요약이 되겠습니다. 역시 컬러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이 그 전문가의 신뢰도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이 그 도래할 가능한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규모는 시장 규모는 이제 버블의 크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예의주시하실 부분이 2010년 시기입니다. 2010년까지 전 세계가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20년이면은 하이테크가 도래하면서 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과 오렌지색 그리고 초록색 버블들은 동그라미들은 다 2010년이면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화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5년 동안 주류화가 되고 또 거의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부분들입니다. 이미 20억 대의 PC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억 대의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이 그만큼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휴대폰이 다 이제 스마트폰이 될 것입니다. 비디오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요. 인터넷으로 이제 접속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 세계가 서로 연결이 되어 올 것입니다. 서로 접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20년 정도가 되면은 하이테크 아주 고도의 기술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암에 대한 치료법이 발견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녹색 기술이 이제 도래하게 본격적으로 실현이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그 전에 코멘트나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Yes, good question. 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스캐닝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각 분야마다 에디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터들이 계속해서 수시로 일을 하면서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수집을 하고 또 이것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투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요약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요, 한 2, 3페이지 정도로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1년 주기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예측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엑스퍼트 패널에서 퇴출을 하게 됩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간의 시나리오인데요. 저희가 향후 5년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그다음에 PC가 훨씬 더 저렴해지고요. 그다음에 웹 2.0, 3.0까지 가게 될 것이고요. 벽걸이 TV, 모니터, 그다음에 인포 클라우드, 뭐 이런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이 다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상거래입니다. 전자상거래는 한 6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것이 다 메인스트림화가 돼서 주류화가 돼서 채택률이 도입률이 한 30%를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전자상거래가 리테일에서 8%인데요. 이제는 그 상품의 30%가 전체 상품의 30%가 이제 전자상거래로 되면은 이것은 굉장히 큰 산업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브레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세계의 반이 이제 인터넷에 접속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향후 3, 4년 안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지구적인 두뇌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연결고리 그리고 상호작용, 관계 이런 것이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 그 두뇌의 시냅시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일종의 지구가 두뇌가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하나의 두뇌가 되는 것입니다. 티마 듀샤낭이라는 그 샤르데라는 인류학자가 프랑스 인류학자가 이미 이런 것을 예견을 했었죠. 그래서 이 두뇌가 하나의 살아있는 지구가 하나의 살아있는 두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구적인 의식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이죠. 아직까지 상상하기도 어려운 정도인데 이것이 지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그리고 향후 35년 동안의 업사이클이 2050년이면 시작이 될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2015년 이런 현상들이 다 일어나면서 35년 동안의 업사이클이 이때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35년 주기의 사이클이 이때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우존스 인덱스나 이런 것을 보면요. 로거리드믹 스케일에 대해서 보면 직선으로 보이지만 이 직선이 이제 35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의 위기 그리고 닷컴이 버블이 붕괴가 되었죠. 2000년에. 그 다음에 2008년에 월스트리트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서 1980년에 시작되었던 35년 주기의 사이클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마그렛 태처 수상과 또 러널드 레이건이 취임하면서 시작되었던 경제 성장, 35년 동안 지속되었던 경제 성장이 2008년 정도에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러면서 35년 주기의 그 사이클이 지금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시장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더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80년에서 35년을 더하게 되면은 그러면 2015년이 됩니다. 2015년에 다음에 35년 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2015년이 되면은 이제 경제가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5년의 업사이클이 이제 한 2015년에 시작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권 팔지 마세요. 주식 팔지 마세요. 가지고 계세요. Okay. Now,
2020. 그럼 2020년에 하이테크 기술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기술들이 글로벌한 메가 크라이시스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 가능성, 그린 비즈니스, 기후 변화 대응,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리사이클링, 디스트리뷰티드 파워가 현실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약간의 행운만 있다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의 위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기업인들에게는 정말 그 위협으로 위장을 한 훌륭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알고 부 대통령이 예측하긴 것에 따르면 앞으로 이 시장이 10조 달러가 될 것이고 저희가 그 잠재적인 시장을 예견을 해보면은요, 그 수치가 20조 달러가 넘는 시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시장이 여러분에게 큰 기회를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비즈니스 기업인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바로 Mastery over Life, 생명을 정복한다는 것이죠. 의학적인 기술이 앞으로 그 10년 안에 크게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장기 DNA 테스팅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 약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장기를 키워서 그리고 또 줄기세포를 키워서 대체하게 될 것이고 또 암도 완치가 될 것입니다. 2023년이 되면 암이 완치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립암연구센터의 전문가에 따르면은요, 2015년에 완치가 될 거라고 하지만 저희 전문가들은 한 2023년이 되면 완치가 가능할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나노 기술이 도움을 줄 것이고요. 아주 스마트하고 작은 미립자들을 그 혈류에 주사를 하면서 그 암세포들만을 골라서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30에서 20여 개의 벤처 기업들이 나노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임상적인 실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개에서 5개의 기술이 지금 임상 실험 단계에 진입해 있는데 아주 유망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암도 치유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요. 의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발전과 진화가 이루어지면서 생물학적인 프로세스를 저희가 통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굉장히 수백 년 동안 물리적인 세계를 저희가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원자력도 개발했고 우주 여행도 갔다 오고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생물학적인 세계에서도 그만큼의 기술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생물학적인 세계에서도 모든 것들을 실현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피트짜리 되는 거대한 닭고기를 드시고 싶다. 그러면 그만큼 큰 닭고기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어떨까요?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이 바로 그 인공지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이것이 현실화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세계가 크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 기계와 인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과제,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뺏기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데도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기계를 어떻게 작동을 시켜야 되는가. 기계가 앞으로 인텔리전트하게 되면 이런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뺏기는 지식 노동을 인공지능이 대체해주게 될 것입니다. 자동화의 오랜 역사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100년 전에 농업을 자동화시켰죠. 그리고 저희 인구의 전 2%밖에 안 되는 숫자의 적은 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식량을 생산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공장의 자동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비스 산업을 자동화시키고 있고요. 앞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지식도 우리가 자동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지식 이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지식 이후의 세계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의식입니다. 의식 기술이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의식이 중요해질까요?
의식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모든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큰 문제가 바로 글로벌한 메가 크라이시스가 바로 의식,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뢰, 잘못된 이데올로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의식 세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야 되고 새로운 신뢰, 새로운 가치 체계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새로운 지식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원칙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과제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앞으로 20년여 동안은 우리가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프론티어가 될 것입니다. 의식. 인간의 의식이 새로운 프론티어가 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바로 의식 기술이 앞으로 새로운 미개척 분야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크캐스트 쪽에서도 이 의식 기술을 다른 7개의 기술 범주 중에 하나로 만들려고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죠. 우리가 술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약물, 섹스도 다 생각을 하고 또 종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통제하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으로 의식 분야가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될지 그건 아무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냥 단지 현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의 범주 밖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30년까지만 해도 정보통신 기술이 뭐가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30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하루의 절반의 시간을 PC 모니터를 들여다보게 될 거라고 누가 예측을 하게 됐습니까? 바이러스, 스팸, 해커 이런 게 등장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의식 기술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만큼 모르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도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테크놀로지를 예측했던 것처럼 이쪽에서도 예측을 해봤는데요. 뉴로 테크놀로지라든지 바이오 피드백, 인간 두뇌와 기계 인터페이스, 가상현실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가지에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인스티튜셔널 체인지, 제도적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과 정부 기관들, 제도적인 기반들이 과거 세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웃데이트가 된 것이죠. 저희 제도권의 변화. 제도권이 2008년에 금융위기를 당면한 것도 제도권의 실패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윤 중심의 기업들은 더 이상 세계에 적응하기 힘들 것입니다. 과거 100년 동안에는 적합한 모델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산업화 시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 고속도로라든지 자동차, 공장 짓기에 급급했습니다. 모든 게 자본 중심적이었죠. 물리적인 자본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지난 100년 동안.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식이 될 것입니다. 창의력, 문제 해결력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종류의 제도가 필요할 것이고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협업적인 기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콜라보레이티브 엔터프라이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사를 하나 중요한 일간지 기고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원하신다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협업적인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제도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겠는데요. 정부는 엄청난 재정 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정부들이 현재로서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정부라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부 기관들이 좀 더 기업가적인 정식을 가지고 모든 조직 하나하나가 고객을 위해서 일을 한 다음에 그 돈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객을 얼마나 잘 서비스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부가 서비스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의료 부분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의 위기가 닥치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의료 부분도 개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제도권들이 변화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은 당연히 그럴 것이고요. 그 외에도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업의 그 지배구조의 변화의 곡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난 100여 년 동안은 우리 모두가 이윤을 추구했었습니다. 투자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였고요. 직원들, 고객, 공공부분, 그리고 또 관련된 유통업체, 공급업체들 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회 책임의 모델로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되면서 직원과 고객, 또 관련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쪽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시장 경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비현실적입니다. 경쟁력을 갖추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하라고 기업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은 향상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널리 도입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기업의 경영인들이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널리 도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모델로 우리가 이전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는 소위 말하는 기업의 커뮤니티 모델, 그러니까 협업적인 엔터프라이즈, 민주적인 기업,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지만요. 새로운 모델로 우리가 이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다 동등하게 존중받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은 내재적으로 사회 정치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책임, 그 파트너들, 공공부분, 정부, 직원들, 이 모든 사람들이 기업 성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아 쪽에서 서구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성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것은 그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직원 없이, 그리고 또 신뢰해주는 고객 없이, 그리고 또 지원해주는 정보 없이는 모든 기업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 경영인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을 하는 것을 배워서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의 생산력을 높이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지식경제에서는 그런 게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협업을 통해서 가치가 상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식을 증가시키고 이해관계자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소중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가 있었고, 고객들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소중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객들만이 자신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불만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인 책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연대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정치적인 연대관계를 만들어서 좀 더 생산성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었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업의 사례가 되겠는데요. 뉴코어가 주요 제철사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철사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경쟁사들을 다 추월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모든 직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기 때문입니다. 노사 간의 협조가 아주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수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평균 그 산업의 평균보다 한 15% 정도의 보수가 높습니다. 그만큼 그 직원들의 실력과 또 이런 것을 다 발휘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존슨앤존슨도 그렇고요, IBM도 그렇고요. 고객들의 신뢰를 얻는 데에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서플라이어들 보면요, 크라이슬러나 이케아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협업 중심적인 그런 기업들을 보면 세턴이 굉장히 훌륭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 세턴 코퍼레이션의 CEO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주 겸손하고요. 그 미팅에 같이 들어가면은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조의 지도자들, 그리고 광고주나 아니면은 정부의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는 내가 경영하는 회사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경영하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사를 더 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을 놓음으로써 더 큰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많고 또 미국의 홀푸드도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타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현재의 비즈니스 컬처가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윤에 너무 이윤 추구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당면 과제는 이러한 성공 사례를 주류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기업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매니저들의 80%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용납하고 수용을 하고 있다. 라고 용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비즈니스 컬처와는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좋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력회사인데요. 예전에는 그 외부인들을 귀찮은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 존재로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영자들만이 주류이고 또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해 당사자들을 파트너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조 지도자들이나 아니면은 그 규제 기관들, 규제 당국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제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적대시했던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아주 창조적인 그런 솔루션을 제시해서 굉장히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공공 대중과의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 매니저들의 필수다. 그리고 이제 분쟁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분쟁에 대해서 그리고 혼란에 대해서 이것을 피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활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정말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강연을 해주신 비랄란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Short Q&A session. 우선 강연에 감사드리고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박사님은 아시다시피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5억 대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스마트폰의 다음 버전이 무엇이 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답변이 있습니다. 이 현재의 휴대폰의 가장 큰 문제는 인터페이스입니다. 2인치의 2인치짜리 모니터와 패널도 굉장히 작습니다. 이것으로는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훌륭한 발명품이 나올 수 있다면 그러면은 이것으로 이제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인터페이스를 더 개선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에다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키패드에다가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머니에다가 그냥 핸드폰을 넣어두고 그것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도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아예 안경에다가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눈에다가 한 안구에다만 그 모니터에 있는 것을 그 영상을 갖다가 투시를 하는 것이죠. 투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안구 하나는 눈 하나는 그렇게 핸드폰을 이용을 하고 또 하나는 그 거리를 걷거나 아니면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이제는 컴퓨팅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요. 현재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요. 아이러니죠. 제가 이제 테크 예측을 하는 전문가인데요. 저희 부인이 핸드폰을 사용을 하라고 계속해서 자주를 하고 있지만 저는 핸드폰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을 너무 과소비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사용을 하는 것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 기술을 이용을 하는 데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준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제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전자상거래를 굉장히 일찍 시작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첫 번째 메인스트림에 가는데 이제 30% 정도에 도달하면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30%라고 하는 것이 기술의 완성도의 30%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시장의 성숙도 다시 말해서 마케트의 머추리티의 30%를 의미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로봇 예를 드셨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의 장관이 이 로봇을 가져와갖고 굉장히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했는데 한국은 아직 로봇은 청소용 로봇에 불과하단 말이죠. 또 우리가 자동 번역기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이 자동 번역기가 아직까지는 일반화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기술을 투입했는데도 그것이 사람이 느끼는 완성도에서 이 30%라고 하는 것이 기술인지 시장 점유율인지 우선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여태까지 그 한 나라 경제가 성장하려면 선진국의 경제를 중진국이 받고 또 중진국의 경제를 후진국이 받아서 그 인더스트리가 이전되는 상태에서 어떤 산업을 일으켜 왔는데 지금처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첨단 기술로 가면 과연 대한민국은 한정된 재원과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어떤 첨단 기술의 포트폴리오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마저 우리가 로봇을 했으면 로봇 갖고 일본이나 미국을 이길 수 있는 것인지 이길 수 없다면 그 많은 투자를 갖다가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전체적인 기술의 국가적인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미래 과학자들은 어떻게 보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 것은 그 교수님도 잘 아시지만 그 롤프 옌센이라고 하는 덴마크 학자가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는 이 정보화 시대 이후에는 인간의 감성이 중요하다. 아까 의식이란 말도 하셨는데 감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의 감성을 감동으로 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 유괴농이라든지 대한민국은 어떤 성형이라든지 또는 예술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인간의 감성된 분야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기술의 발전과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감성이 어떤 연관관계를 갖추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기사님. 네, 아주 훌륭한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기업인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시장에서 널리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가장 큰 도전 과제고 모든 기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술이 다 일반 대중에게 판매가 되기 위해서는 다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장애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기술이 또 더 많은 발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더 유용한 기술이 되고 더 직관적인 기술이 돼줘야 될 것입니다. 저희 사이트에 가시면은요 포캐스트마다 저희가 또 나름대로의 장애물들을 예측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테크놀로지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어떤 힘들이 있는가, 또 뭐 어떤 응용 분야,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또 예측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반대되는 힘들, 반대되는 세력을 또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테크놀로지가 도입이 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힘들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저항도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기술을 이해를 못하거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싫어한다거나 정부의 규제가 있다거나 너무 비싸다거나 이 모든 장벽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고객과 같이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고 우리의 상품들이 주류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이긴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제품이다,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그럼 다 시장에서 이러한 그 30% 정도의 시장 도입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좋은 비즈니스 관행을 또 민주적인 기업을 통해서 그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The definition of mainstream. Yeah, also I say yeah. 주류화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죠. 예, 30% 도입률을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를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포화 상태를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정의가 조금 어렵고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포화 상태를 일단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휴대폰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인구의 30%가 휴대폰을 가졌다. 그러면은 이것을 도입률의 30%. 그래서 이제 이게 주류화가 됐다. 이 기술은 주류화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라고 하는 것은 포화 상태의 30%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포화되는 것의 30%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조금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 연장 기술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2035년이면은 모든 사람들이 한 100살까지는 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30% 도입률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평균 기대 수명이 100세로 해서 그때부터의 30%를 계산을 합니다. 또 핵융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요. 난해한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30% 도입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무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융합 분야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핵융합 경수로가 언제부터 생겨날 것인지, 언제부터 정착이 돼서 운행이 될 것인지를 놓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할라요 박사님 정말 통찰력 깊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found that the electric 전기 자동차가 2020년이면 주류가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CO2를 줄이려고, 배출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O2 감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 자동차가 2020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일찍 10년 안쪽으로 주류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사님께서 예측한 것을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정치 지도자들의 노력이나 동향을 보면 이 전기 자동차의 도입이 훨씬 더 빠르게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견은 어떠십니까?
The electric car 전기 자동차는요. is going to be limited by battery capacity. 배터리의 용량 그게 제약을 받습니다. 현재 GM의 볼트라는 그 전기 자동차는요. For 40 miles. 40마일 정도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자동차로서 유용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도심에서만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의 기술의 핵심적인 것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용량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아니면 전통적인 그런 자동차의 즉 내연 엔진을 가지고 있는 전통 자동차도 훨씬 더 그 연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른 종류의 자동차들의 경쟁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 그리고 원래 일반 자동차가 계속해서 그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요. 혼합이 돼서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까지 30%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도입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측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 100명의 아주 똑똑한 전문가들이 지금 판단을 해서 예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t's the end of the Q&A. Please give Professor a big round of applause.